제1부 왕의 아들이라고 모두 왕이 될 수는 없었다. 조선의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왕자들은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왕자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고 어떤 왕자는 명장으로 이름을 남겼으며 또 어떤 왕자는 권력 다툼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조선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왕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자는 모두 같은 신분이 아니었다. 조선에서 왕의 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 후궁이 낳은 아들은 군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아들인 대군은 원칙적으로 왕이 계승해서 우선권을 가졌고 후궁의 아들인 군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왕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선 역사에는 이 원칙이 여러 차례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적자가 없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아들 영조 역시 후궁인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들의 교육. 왕자들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문과 유교 경전을 배우고 역사와 정치를 익혔으며 활쏘기와 말타기 같은 무예도 훈련했습니다. 특히 세자가 아닌 왕자들도 언제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왕실은 왕자들이 학문과 인품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단 한 사람. 왕이 여러 아들을 두었다고 해서 여러 명의 후계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책봉되면 다른 왕자들은 왕위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세자가 먼저 죽거나 정치 세력이 서로 다른 왕자를 지지하면 왕위 계승은 순식간에 국가적 위기로 번졌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수많은 왕자의 비극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들은 대부분 궁궐을 떠나 별도의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혼인을 하고 왕실에서 마련한 집과 녹봉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왕실 제사를 맡았고 일부는 군사나 행정 업무를 도왔으며 학문과 예술에 힘쓴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유로웠을까? 겉으로 보면 세자가 아닌 왕자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의 행동은 늘 신하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사적인 모임 하나, 편지 한 장, 누구와 교류하는지까지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애와 경쟁. 왕자들은 함께 공부하고 자라며 형제애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 문제가 시작되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왕자를 지지하는 대신들의 정치적 계산이 더해지면서 형제는 경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왕실 비극은 형제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애를 지킨 왕자들도 있었고 왕을 충실히 도운 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는 경쟁과 협력이 함께 존재했던 역사였습니다. 왕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었다. 왕자는 스스로 왕실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왕실의 예법을 배우고 평생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왕위와 가까울수록 더 큰 기대를 받았고 멀어질수록 정치적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자의 삶은 화려함보다 책임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조선 역사에는 어떤 왕자들이 이름을 남겼을까요? 왜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물러났고 안평대군은 뛰어난 예술가로 기억될까요? 금성대군은 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으며 광평대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역사를 바꾼 왕자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그들이 조선에 남긴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역사를 바꾼 왕자들, 영광과 비극 사이. 조선의 왕자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았고 어떤 이는 뛰어난 예술가와 학자로 이름을 남겼으며 어떤 이는 충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아니었기에 더 강렬한 삶을 남긴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사를 대표하는 왕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녕대군, 왕위를 내려놓은 세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양녕대군입니다. 그는 태종의 장남이자 처음으로 세자에 책봉된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성격과 여러 차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세자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셋째 동생 충녕대군이었고 훗날 그는 세종대왕이 됩니다. 양녕대군의 폐세자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위 계승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양녕대군은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비교적 긴 생애를 살며 왕실의 원로로 지냈습니다. 그의 삶은 왕위가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평대군, 예술을 사랑한 왕자.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조선 최고의 문화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학문과 서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수많은 문인과 화가를 후원했습니다. 특히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의 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오늘날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세종과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실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에게 패한 뒤 유배되었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뛰어난 문화인이었던 그의 삶은 정치 앞에서 너무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금성대군, 끝까지 충성을 지키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을 지키려 했던 왕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한 뒤에도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금성대군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왕자로 기억됩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충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평대군, 짧지만 빛난 삶.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은 학문에 뛰어나고 총명한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의 큰 기대를 받았지만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오래 살았다면 조선 왕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종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고 실록에도 그 비통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 왕자가 왕이 된 길. 왕자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수양대군, 훗날 세조입니다. 그는 단종의 숙부였지만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업적을 남겼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과 정당성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왕위는 한 사람만의 자리였다. 왕자가 많을수록 왕실은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위는 단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때문에 형제에는 때로 경쟁으로 바뀌었고 정치 세력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왕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왕자의 운명은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영광보다 무거운 이름. 왕자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늘 책임과 긴장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왕실의 운명을 바꾸었고 한 번의 정치적 판단은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왕자들은 화려한 신분 뒤에 감춰진 무거운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왕자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궁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뒤에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궁궐 밖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다음 제3부에서는 왕자들의 하루와 교육, 그리고 왕실에서 맡았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